네, 전해드린 대로 야당이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아주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 전임 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오늘 회의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야당 자, 오전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충원도 각오하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곧바로 회의를 열어서 KBS, MBC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상황, 진행된 상황은? 네, 당연한 수순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보면은 지금 방통위원장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 시도가 있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자진 사퇴가 벌써 2번이나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방통위가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MBC나 KBS 공영방송 이사진들 역시도 지금 이제 이게 선임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새로 선임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거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이번에 이 방통위원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독립운동하는 심정이라고 생각돼요. 아. 내 임기가 이게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이 짧은 임기 안에 지금 방통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편파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들에 대해서 예.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최소한 씨앗은 뿌려야 된다라는 지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은 좀 생각이 다르죠. 근데요, 좀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야당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연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게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여당과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분들로 방송통신위가 이루어지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원하시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진숙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공여 이러한 혐의로 저희가 대전경찰서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이제 탄핵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이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 간의 대치 상황도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한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국회법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가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 그 탄핵안이 이제 발의가 될 경우에 이진숙 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 사퇴했던 전임자들과는 달리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이 임무, 이게 이제 먼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버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게 탄핵 소추까지 통과될지 몰라도 헌재에서 결국에는 기각 판정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헌재에서 23년도 판결을 보면요. 예. 지난 5월 판결을 보면요. 이게 지금 KBS나 EBS 같은 경우에 정기료 수신 분리건에 대해서 네네. 여기에 재적인원의 가반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방통위원 2인이서 결정을 해도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결상 이거는 법률 위반이 아니게끔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게 기각이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또 지금 이번에도 자진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또 이런 청문회 절차 거치고 하면 비슷할 거예요. 이 공백 기간이. 네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KBS와 MBC의 이사진들을 이렇게 지금 선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한번 버티면서 이게 차라리 기각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때는 대려 민주당에게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때까지 헌재 판결이 이렇게 기각으로 날 것을 가지고 방통위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핵 시도를 했다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해서 제가 볼 때는 버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재판을 받아보고 그것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는 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90% 기각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 근데 이제 23년 12월 20일 서울 고법에서요 6-2 재판부인데요. 이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에 제기한 어떤 집행정지 처분 보면은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은요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이 어쨌든 방통위원장으로서 또 자격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현재 그 재판 결과 역시도 100% 저희가 담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풍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정권마다 이 방송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와 관련된 탄핵에 대해서는 역풍은 불지 않겠다. 하지만 다른 문제와 관련된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좀 신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인 체제가 불법이다는 것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방통위 관련 법에도 보면요. 제적위원회 과반수예요. 근데 제적이라는 이름을 올린 사람의 숫자를 말씀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지금 분명히 추천목이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나서 이러한 주장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민주당에서 우리 지금 정권이 KBS나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MBC, KBS 사장을 설령 바꾼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에 정말 주요 임원들 자체가 민노총이라는 강한 세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바뀌어도 간신히 형평성을 유지할까 말까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해서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을 하면서 야당과 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글쎄요. 극우 유튜버한테 부처를 맡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금 계시고 있으면서 사실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셨던 말들에 보면은 막말도 많았고요. 논란이 되는 말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우 오른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이제 방송에서 많은 이런 막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수 인사들 중에서 꼭 김문수 내정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보기에도 그래 이분은 보수 정당의 몸을 담고 계시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계하고 대화와 타협과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될 분을 오히려 가장 소통을 할 수 없고 대화 타협을 하기 어려운 분으로 정했는지 의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얘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국정 과제 중에 노동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개혁은요. 근로자들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강성적인 민주노총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동자 위에 이미 서버린 세력들을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임자를 앉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극우라고 해서 극우 프레임을 짜는데 극우라는 게 극단적인 국수주의나 권위주의, 반편등주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우파의 극우주의자들 없습니다. 대려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청무회장에서 장성을 내쫓는다거나 이거 극단적인 권위주의죠. 그리고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이런 불평등적인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 불평등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이야말로 극우적인 행태와 극좌적인 행태를 다 보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극우 유튜버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요. 쟁점 법안이 노랑봉투법 또 25만 원 지원법이죠. 여당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 막말 고성 오갔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제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곽규택 의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뭔데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의사 없습니다.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막말이 계속 오갔는데 좀 상황을 살펴보면요.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법안을 표결을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했고 이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을 하니까 이제 곽규택 의원이 네가 뭔데 이제 뭐 이런 거까지 나온 거예요. 글쎄 아슬아슬한 이 법사위 모습이 또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 사실 사연 없는 뭐 이 설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가 뭔데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대명사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누가 보셔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고 네. 얼마 전에도 최민희 의원이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을 향해서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곽규택 의원이 사과하는 용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간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정청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서 다소 이례적인 어떤 의사 진행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주범법을 처리를 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봐왔던 필리버스터 또 뭐 거부권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인데 너무 소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22대 국회가 마칠 때까지 지금 이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 진짜로 민생이나 여기에 그 민생을 위한 것들이 아닌 지금 이런 정쟁용 법안들을 끊임없이 올린다라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폐기가 돼도 또 다시 또 법안을 재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러한 행태들을 빠르게 멈춰야지 국회가 민생을 중점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법사위에요. 야당 주도로 이번 달 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요.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좀 채택을 했어요.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이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청문회 부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이 예. 민주당 말고 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사 개인 한 명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거나 이런 청문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검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잘못해 있으면 밝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야당이 언론 보도 4장을 붙여놓고 탄핵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문회를 하려면 미리 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청문회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특히 탄핵 같은 경우는 절차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지
있어야 돼요. 예. 헌법 질서를 흔들 만한 정말 위법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내가 국회의원의 위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청문회장에 앉힐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이건 결국에는 상권 분립 자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이요, 이거 굉장히 다 위헌적입니다. 반헌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질서를 정말 흐트리는 일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네네.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지만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다면 민주당 전원 다 탄핵 대상감으로 올려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헌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거 뭐 갖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검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확인을 해봐야죠. 하지만 적어도 탄핵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근거 자료를 대야 되는데 와서 한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건 너무 앞선 거 아닌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를 정확히 알려면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라든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는 수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혹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이 이후에 또 강제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무슨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강제 수사권 없이 어떻게 정확한 객관적인 것을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알아보고 싶은 건 다 탄핵으로 가겠다는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잘 선별을 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네,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법 절차를 밟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을 하고 기소가 돼야지 맞는 것이죠. 의혹만 가지고 저렇게 청문회장 앉힐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 의혹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부터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에 어제 한 대표와 정정식 정책의장이 면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의 일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의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자진 사퇴할 수 있는 분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특정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저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사퇴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뭐 버티진 못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평가받고 있는 시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드리는데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좀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한동훈 대표는 또 하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국민의힘이 좀 단결되는 모습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CG가 준비가 돼 있는데 CG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한동훈 대표가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저런 대화 내용이 오갔다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고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 초청해서 만찬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하나 더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 대표가 폭넓게 포용해서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폭넓게 만들어라. 본인이 알아서 해라. 요거를 해석을 하면서 지금 엇갈리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정점식 정책위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의를 표하고 만약에 더 중용할 수 있으면 한 대표가 결정하는 이런 모양새가 더 맞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인 겁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취임했으면 정부직 당직자들이 모두 일괄 사표를 표시하고 또 거기서 괜찮으신 분들 또 통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임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버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관례를 많이 따지면서 그 관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금 맞아요. 정답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오면 좀 물러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공공기관들에서 아무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작 2년 넘게. 그러니까 인사가 이렇게 힘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인사를 내 맘대로 못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그 당대표 역시도 내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힘으로 막무가내로 몰아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화합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인데 방금 이 강성필 우리 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물러나주는 게 예의이니 좀 그만 버티고 좀 다들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왔으면 공공기관장도 철학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이 당직과 공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제 해병대 특검법 등 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될지 여전히 이제 관측으로 남아 있는데 민주당이요 제3자 추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정 관계 악화와 당내 개파 갈등 거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저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수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밖에서 민주당 이것이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당내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있어요.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자 특검법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엊그제부터 3자 특검법도 검토해봐야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입장을 나오더라고요. 바꾼 겁니다.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지금 민심을 따져보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계속 지루하게 무한 반복하는 것이 맞냐.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합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예. 또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검 3자 특검을 제안을 했고 또 본인이 최근에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22대에서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짧게 3자 특검 만약에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힘선 대응이 나올까요? 민주당처럼 지금 1국 체제라서요. 자율권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최상병 특검이 우리 당과 보수에 미칠 영향을 각자 다른 의견들을 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아마 진행될 것이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말했던 말에 크게 발목 잡힐 이유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순수하게 제3자 특검 받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독소 조항들을 더 넣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결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